중국의 작은 유럽 청도. 1898년부터 1914년까지 독일의 조개 지역이었던 중국 청도. 팀없는 팀이 칭다오에 남은 독일의 흔적을 찾으러 중국 청도로 떠납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곳은 칭다오의 랜드마크 잔교입니다. 잔교는 1891년 청나라가 군한 정박 그리고 화물 운송을 위해 지은 부두입니다. 독일이 칭다오를 점령하던 시기에는 독일군 전용 부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440m의 다리를 건너면 끝에는 2층짜리 회랑각이라는 정자가 서 있는데 이 정자가 바로 칭다오 맥주 상표에 그려져 있는 바로 그 건축물입니다. 잔교로 가는 다리 왼쪽에는 유럽식 건물이, 오른쪽에는 높은 현대식 빌딩이 푸른 바다와 함께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장관을 보여줍니다. 칭다오를 점령한 독일이 바로 이 잔교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했으니 독일의 발자취를 찾는 저희 여정의 시작을 알리기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칭다오 영빈관은 독일 조계지 시절 지어진 건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총독은 엄벌을 받고 추방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외관이 뒤처지지 않게 내부 또한 아름답지만 아쉽게도 실내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 외부만 촬영을 하였습니다. 건축적 특성은 독일 고대 성보식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성보식이라는 말이 상당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성처럼 짓다는 뜻으로 30m 높이의 높은 건물과 모서리마다 장식된 우아한 돌기둥,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창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독일식 건물들과 달리 비대칭형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벽에는 황색의 파도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독일 감옥 박물관은 조계지 시절 독일이 감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이후 일본도 감옥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그 결과 일본과 독일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박물관은 공사 중에 있어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곳은 칭다오역입니다. 칭다오역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스난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최대 탑승객이 4만 명이 넘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칭다오역은 하인리 힐데브란트의 설계에 따라 1900년에 건설을 시작하였고 총 1년에 걸쳐 190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칭다오역의 외부 벽은 연노랑색의 타일, 역의 지붕은 붉은빛의 타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991년에 진행되었던 칭다오역 개축 시에 독일의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의 비율과 자재는 기존의 건축물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곳은 칭다오 맥주 박물관입니다. 칭다오 맥주는 칭다오의 맑고 풍부한 수자원과 독일 맥주 양조법을 결합해 만든 맥주입니다. 칭다오 맥주 박물관은 현재 중국 상동성 칭다오에 있으며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는 1903년 독일인들이 설립한 칭다오 맥주 회사의 공장과 설비를 보존하여 2001년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맥주인 칭다오 맥주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맥주 공장의 모습과 미니어처로 보여주는 맥주 제조 과정, 각종 장비, 세계 각국의 맥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100년의 역사와 문화, 생산공예, 다기능 구역 등 3개의 탐관구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각종 시각 자료를 통해 칭다오 맥주의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기업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산로는 1892년 청도가 독일의 조차지가 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청도의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지만 원래 기업과 관공서들이 신시가지로 옮겨지기 전까지 청도의 대표적인 번화가였습니다. 이 길은
중국인 거주구역과 유럽인 거주구역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길로서 유럽 문화와 중국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산루는 주로 가장 번화한 거리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 중국 청도에서도 중산루라는 이름이 1929년에 붙여졌습니다. 이 이름은 1911년 신해혁명을 일으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립한 순원을 기리기 위해 순원의 애칭인 손중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거리는 청도가 독일이 조차지이던 시절 유럽인과 중국인의 거주구역을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이후 독일이 물러가고 일본이 점령하던 때에는 일본인들이 이 거리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중산로 곳곳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칭다오의 기독교당입니다. 독일 고대 건축 양식의 기독교당은 1908년 독일인이 예배를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종탑에 올라가면 칭다오의 시내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녹색 탑과 빨간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칭다오의 기독교당은 청도부 건축부 소속이었던 로트키겔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하였습니다. 건축물을 보고 있으면 고대 독일풍의 분위기를 주기도 하지만 흑색 벽의 화강석 모자이크 장식은 비잔틴 양식의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천주교당과는 또 다르게 동화 속에 나온 듯한 소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강로 천주교당은 1932년부터 총 2년간 독일의 건축가가 건설하였고 총 60m 높이입니다. 이는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1981년 복구되었습니다. 이때 과거에 훼손되었던 십자가를 부근의 언덕에 묻었다고 합니다. 절강로 천주교당은 주변의 독일식 건축물 및 유럽식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칭다오 내 이국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절강로 천주교당은 유럽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인 고딕 양식으로 건설되었으며 칭다오 내 가장 큰 고딕 건축물이자 유일한 축성 교당입니다. 성당 양쪽 끝에 2개의 첨탑과 십자가, 그리고 대체로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느낌의 성당 외부는 고딕 양식의 상징입니다. 성당 내부에는 채광을 해결하기 위한 화려한 스테인글라스와 성당 뒤쪽 벽을 넘어선 성모 예배소가 있는데 이 또한 고딕 양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성당 주변에는 조약돌길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강로 천주교당을 통해 중국의 천주교가 들어왔음을 알 수 있고 현재도 매주 미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중국의 중점 문물 보호단위 중 하나이며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흑대간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8갈래의 골목이 있다고 하여 지어진 곳으로 현재는 2갈래의 골목이 추가되어 10갈래의 골목이 8대간 풍경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갈래의 골목에는 약 300여 채의 유럽식 별장들이 들어서 있어 약간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화성루와 공주루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물이 화성루입니다. 이 화성루는 800여 평의 부지의 고딕 양식을 활용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고딕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대체적으로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느낌을 주는 것인데 화성루 또한 전형적인 유럽식 고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외관을 원형과 다각형을 조합함으로써 전체적인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층계를 화암석으로 꾸미어 꽃을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외벽 위쪽의 일부분은 자갈을 사용하여 장식을 해 조형미를 더하였습니다. 아까 8대간 풍경구에는 수많은 유럽식 별장들이 들어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나라의 건축물이 한 곳에 녹아들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 도시의 역사가 복잡했음을 보여줍니다.
청도가 독일의 조차지이던 시절 휘차이위엔이 중국인들을 위한 거리였다면 풍물거리는 서양인들을 위한 거리였습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관타오르이고 현재 이곳에는 25채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채는 독일식 건축물이고 2채는 일본식 건축물입니다. 나머지는 유럽의 다양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독일 풍경거리는 칭다오 10회 입구 관타오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둥반도가 청나라 말에 독일의 교차지가 되면서 외국의 풍물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청도의 오래된 건물들이나 조경 등에서 독일풍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앞서 말했듯이 공식 명칭은 관타오르이지만 칭다오시가 거리를 정비하면서 독일 풍물거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차선 도로를 따라 이 거리를 걷다 보면 20세기 초에 건설한 유럽풍 건물들이 이어집니다. 관타오르는 초기에는 칭다오의 금융 및 경제의 중심지였고 이 거리가 가장 번영하였던 1930년대에는 외국계 은행과 무역회사가 50여 개에 달해 칭다오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리었습니다. 저희 팀이 조사한 대로 칭다오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독일 및 유럽식 건물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인에게도 이런 건물들이 매력있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또한 칭다오시는 이런 건물을 혼합, 모방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중국의 입장에선 뜻하지 않은 독일의 침략이 낳은 산물이니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칭다오가 현재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픈 역사의 흔적을 남겨둠으로써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잔재를 철거함으로써 슬픈 역사를 청산해야 하는지 두 가지 주장을 놓고 맞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제감정기의 잔재인 조선 청독포 등의 건물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제가 남긴 건축물의 존폐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면서도 동시에 역사를 기억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독일과 중국의 역사적 만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많은 질문과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